아까 계속해서 주호영 의원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구조 자체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네.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략 검사장이나 고검장급에서 임명을 했어요. 하는데 대통령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죠. 자기 수사 안 할 사람 이래 임명을 하는데 그래도 검찰의 속성이 범죄를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러는데 검찰총장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상권력을 눈 감은 사람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처럼 상권력의 부정비리도 과감하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은 고위층의 부정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 공수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려면 그 목적을 다 달성하려면 야당 측이 공수처장 선임의 주도권을 가지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저는 완벽한 견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당이 2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만 공수처장이 뽑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당은 하나기 때문에 2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략 여당 측은 이 3명도 친여에 가깝다고 보면 5명을 확보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여러 당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 구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금 4+1 체제로 그냥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통령이 의중에 둔 사람일 테고 민주당이 적극 미는 사람인 이런 것 때문에 검찰 이외 옥상옥을 하나 만들어서 아마 퇴임 이후나 임기 후반에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그 내 편인 공수처장을 통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내 편인 공수처장을 통해서 검찰총장과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뜻인데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거는 검찰을 견제합니다. 판사를 견제합니다. 이러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 추천 구조를 본다든지 지금 현재 3년째 공석으로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지금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서로 여야가 주장이 다르면 여당 쪽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시오. 야당 쪽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시오. 이렇게 2사람을 대통령에 올리자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해서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용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니 특별감찰관 임명을 못합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야당 추천한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여당 추천한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가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공수처장이 차장과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고 추천하게 돼 있어요. 검찰청의 검사는 이동도 있고 승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는데 이 공수처의 검사는 임기 3년 하게 되면 개판 쳐도 뭐 편파적인 수사를 해도 탄핵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공수처 검사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야말로 정치적 의도는 검찰이 상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제어하려는 목적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의도는 이 나머지 이 수사관까지도 전부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법적으로는 우리 헌법은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신청이 돼야 하고 이런 구조로 보면 우리 헌법은 검찰청을 최고 수사기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초기에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필요하면 그 사건을 빼앗아 갈 수 있게 돼 있고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검찰 위에 있는 기관으로 설계해 놓았어요. 그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국회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분이 선임이 되는데 7분 중에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에서 2명, 그다음에 야당에서 두 석. 그러니까 지금 야당 2석 중에 무슨 자유한국당은 한 명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한 당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이죠. 아니 저 교섭 단체가 되고 4월 선거 끝나면 또 어느 당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당이 될 수도 있지만 바른당 지금 현재로서는 바른미래당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할 때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재 여기에 그냥 호락호락 따라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구조는 그래요. 안 그러나 되잖아요. 야당은 지금 구조를 아니죠. 생각하세요. 시행은 7월 달에 되잖아요.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지금 되는 게 선거 끝나는데 7월에 되잖아요. 좀 들었잖아요, 제가. 그다음에 지금 변협 회장이 여기 그냥 그대로 여당에 그냥 따라오겠습니까? 그 변협 회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안 되죠. 잠깐만요. 예, 그분은 제가 볼 때 성향상 국민들이 그걸 자유한국당 성향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얘기를 좀 대법원장 들어보시고 추천위원회가 내가 다 들었잖아요. 자, 이야기하세요. 예. 그럼 벌써 자유한국당 한 분, 바른미래당 한 분, 대한변협회장 한 분, 3분이 반대합니다. 7명 중에서 한 명 반대하면은 한 명만 반대하면 될 수 있지만 6명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7명 중에 우리 집 모든 이 정부 구성이라든지 민심 구성이라는 모든 게 지금 6대 1로 가는 나라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설계는요, 여태까지 과반수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거의 80%에 해당하는 그 비토권을 준 겁니다.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뜻에 맞게 이 처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조차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반문해 볼게요. 왜 얘기를 좀 야당의 들어보세요. 추천권을 안 주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들어보세요. 야당에서 추천권이 되면 이 공수처장이 이 공수처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공수처는 그냥 대통령의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100% 다른데 그래서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고요. 아니 야당 추천 특검을 2번이나 했잖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좀. 좀 말씀하시게 하시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3분의 2도 아니고 4분의 3도 아니고 7분의 6으로 하게 한 것은 야당의 추천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야당 그래서요 처장이 3년입니다. 3년 임기입니다. 그리고 처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하고 수평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모든 비리는 공수처장과 비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견제 균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문무일 총장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문무일 총장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신 총장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왜 그렇겠습니까? 이 검찰 자체가 여러 가지 검찰의 그 수사 주재권 지위가 이제 사라지면서 검경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많은 2,700명의 검사들이 얼마나 그걸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문무일 총장은요 단연코 공수처는 이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검경 수사권의 수사 지휘권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날라버렸죠. 아까 그 얘기는 하셨고요. 제가 30초만 반박할게요. 예, 30초만 딱 하세요. 네. 대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추천위원회가 엄격하게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을 추천해 본 적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이고 또 우리 공기업 같은데 사장 추천위원회 있잖아요. 그 추천위원회 제대로 돌아갑니까? 다 무슨 오다가 내려오면 다 오다대로 하고 이래서 공수처장도 역시 대통령이 적는 사람이 올 테고 그다음에 이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까지 그 총장이 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을 지켜줄 거예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 두 분 얘기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용민 변호사님은 아까 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능 해결사 요술방망이는 아닐 거거든요.
공수처 출범하는 규모를 보게 되면 아마 수도권의 한 지청 정도 규모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 지청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가 되는 그 작은 검찰 그 공수처에서 그 전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들 수사해서 감시한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한 이제 그런 부패 사건을 처리하려면 상당한 특수수사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럼 초기적 공수처들을 구성할 때 검사, 수사관이 있을 때 과연 어느 사람들이 갈 것이냐. 정말 검찰에서 특수수사통들이 가지 않는 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은 상당히 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그렇게 환상을 가지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검찰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감시자인 공수처. 그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느냐. 거기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지나치는 환상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 변호사님. 네, 그래서 공수처 규모가 사실은 좀 더 커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저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공수처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검찰 역시 검사의 비리, 범죄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가능할지가 사실 지금 핵심 주제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주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총장 후보나 뭐 대법관 후보위원회 이런 것들 보면은 오히려 뭐 오더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게 맞건 틀리건을 떠나서 법에 규정되는 걸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그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중에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것과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2명 추천하는데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하는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구조 중에 어떤 게 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 방식인지는 뭐 들어보시는 분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견제 이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공수처법에 있습니다. 공수처의 그 검사들에 대한 어떤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게 공수처에서 검사에 대한 그 수사가 개시가 되면 검사에서 맞불 작전 수사를 놓을까 봐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의 규모나 어떤 역량을 따지면 검찰이 훨씬 더 큰 조직이고 공수처 지금 이제 막 햇병아리일 것인데 이런 그 권한 간의 분쟁이 나중에 오히려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수처에 좀 더 과감하게 힘을 좀 실어주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늘 국민들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상권력에 대한 수사가 무디어지는 건데 저는 공수처 역시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처럼 상권력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수사를 하라는 취지라면 야당의 추천권을 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서 소위 우병우 수석의 부정비리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놓고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자기를 수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상권력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속이는 말이고 앞으로 시행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상권력을 지키는 쪽으로 기능하지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기관이고 위헌적인 기관이고 옥상호고의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자꾸 저 특별검찰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 옛날 이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명입니다. 아니 그걸 왜 안 해요, 그래? 그거조차도 안 하면서 그걸 뭘 지금 공수처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너무 많은 시간을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진작에 다 걸러졌을 거예요. 자, 상권력에 대한 알겠습니다. 감시에 있는 제도도 안 하면서 무슨 새로운 제도를